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탄핵 반대 당론으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미국 민주당에 썩은 윤석열 대통령 어설픈 계엄령 시도에도 한동훈은 윤의 허위무사, 즉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야당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맞서서 반대 당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통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속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좌파들은 끝까지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합니다. 지지난 대선 때였습니까? 트럼프가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죠. 그거 한마디로 민주당이 정치 공작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한민국도 그거가 똑같이 지금 문재인 심판을 앞두고 미국의 어떤 정보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계엄령으로 국회 의사당 난입 효과를 가져왔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심판 들어가지 못하게 미국에서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결국 미국 바이든 정부도 현재까지는 바이든 정부입니다. 민주당에 썩은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도울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한국 경제는 안정될 것이고요. 정치도 안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지 모를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영 국방부 장관의 말을 믿었죠. 결국 미국이 김용영 국방장관의 안 좋은 그런 정보를 줘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개월 전에도 국회에서 김용현이 답변을 이렇게 했죠. 민주당 의원이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나, 그리고 따를 군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에도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잘 또 극복을 해서 오히려 전화 이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은 계엄령으로 자기를 체포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지킨다는 허위무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좌파 언론과 이 배신 세력들, 김무성, 정강훈, 이 배신 세력들이 그야말로 친윤 행세를 하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배신 세력들의 거짓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독층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가장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과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윤석열 대통령과는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은 우리 우파 지지율밖에 얻지 못하겠죠.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우리 우파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근 불가원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이 중도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중도층이 좌파에게 쏠리고 중도층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원칙은 꼭 지켜야 한다. 한동훈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면은 이 배신 세력들이 씌워놓은 배신자 프레임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한동훈이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죠. 좌파 언론들과 이 배신자 김무성, 이 정강훈 세력들이 유튜브를 장악해서 이 유튜버들이 지금 한동훈을 배신 세력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 자, 이것을 벗어나는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한동훈이가 이것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은 좌파들의 언론 선동에서 항상 벗어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적당히 당과 정은 약간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국민의힘 당이 그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좌파 언론과 배신 세력들은 항상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은 국민의힘도 같이 끌어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반대편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좌파 언론들을 보면 어떻게 선동을 합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했다 막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윤석열한테 탈당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좌파 언론들을 한동훈이가 적당히 이용하면서 한동훈이는 중도층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이도 중간에서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훈이는 불가근 불가원 원칙, 즉 중용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 중에 우파는 무조건 30%, 좌파도 무조건 30%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한동훈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리고 이 좌파 문재인 세력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사람들은 그냥 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에서 배신자 세력들이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냥 이 30%는 나중에 배신자 세력들이 우파를 장악하면은 그 배신자 세력들을 또 찍어주는 게 바로 우파 30%입니다. 이 좌파 30%도 마찬가지죠. 지금 친노 세력, 친문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이 잡더라도 그 어떤 세력 중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은 그 세력을 무조건 찍어주는 세력이 바로 이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우파는 당내에서 또 서로 갈려서 싸우는 것이죠. 우파는 배신자 김무성 세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박파가 싸우는 것이고요. 이 좌파 속에서는 민주당 호남 세력과 친노 이재명 세력이 또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중도층은 관심 없습니다. 좌파가 서로 안에서 싸우든 우파가 서로 안에서 싸우든 이 중도층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후보가 선정되면 그 후보를 보고 찍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파나 우파나 이 중도층을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대선에서나 총선에서나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좌파 언론들이 누구를 상대로 거짓 선동을 합니까? 바로 이 40% 중도층을 상대로 거짓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언론이 중도층을 좌파를 찍게 항상 대한민국은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도층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중도층을 잡아야지 대통령이 되고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중도층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약속 대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배신자 세력들을 대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속 대련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지키면서 중도층을 항상 지지를 받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좌파 언론들은 이 중도층 40%를 항상 좌파 만들기에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도층은 좌파 쪽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곧 권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언론을 반드시 중립화를 시켜놔야만이 중도층 40%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중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 세력들을 반드시 중립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숙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 배신 세력들입니다. 김무성, 정강원, 우파 유튜버들, 홍준표, 김재원, 나경원, 김기현 이 세력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우파 유튜버들은 지금 이 정강원이가 후원금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우파 유튜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미국 공화당도 이 트럼프도 그 당 내에서 배신 세력들이 있습니다. 김무성 같은 세력이 반드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4년을
뒤에서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도 국민의힘 내에서 배신자 세력들의 이 정치 공작을 모두 이겨내고 돌아와야지 탄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배신자 세력들의 정치 공작을 모두 이겨내고 반드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어야만이 이 언론도 중립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이 배신 세력들이 씌워놓은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는 저나 이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이는 이것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한층 더 성숙된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